We can do this whole life. We have to do this whole life. 반갑습니다. 경제복리학입니다. 오늘 저축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축.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겠다. 모든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축이 있죠. 저축. 요즘에는 투자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이런 공부나 어떤 인터넷 검색이나 모든 게 다 투자 위주로 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행위인 저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저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저도 한 번도 이거를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거나 사전에서 저축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본 적이 없는데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첫째, 전략하여 모아둠. 둘째, 소득 중 소비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저축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저축이랑 의미가 비슷하다. 이건 자연스럽게 저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정확하게 이 내용이 다 떠오르지 않더라도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략하여 모아둠. 저는 월급 받으면은 뭐 요즘에는 투자를 하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돈을 그냥 모아놨었거든요. 용돈을 받으면은 이거를 모아두기도 했고. 말 그대로 전략이죠. 전략. 저축. 그냥 돈을 안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축의 본질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내가 월급을 받아. 월급 받은 거에서 내가 최대한 안 써보는 거지. 최대한 안 쓰고 남는 돈은 그냥 통장에 파킹. 이 통장이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가 막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금리를 쫓아다니면서 어디는 5% 어디는 4%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안 쓰고 모아두는 행위. 이게 제가 생각한 저축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단순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축을 조금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 복잡한 걸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월급을 받아. 안 써요. 돈을 그냥 안 쓴다니까요.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막 친구들 만남도 피하고 회사 직원분들이랑 뭐 약속을 잡을 그런 건덕지가 생길 것 같으면 다 피하고 이래요. 그 밖에서 돈도 안 쓰려고 하고 운동도 헬스장도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든 돈을 안 쓰는 범위 내에서 이제 도서관 가고 밖에서 운동하고 뭐 산책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아끼거든요. 이 방식이 뭐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일단 저축에는 제가 하는 행위가 맞긴 맞잖아요. 일단은 소득이 생기면 안 쓰고 이걸 모아둬야 되는 거니까 이 안 쓰고 모으는 돈의 양을 많이 늘리면은 저축이라는 행위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 저축을 요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투자 이야기는 많이 해요. 주변이랑 하면 어디 주식이 좋냐, 뭐 요즘에 부동산은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본인이 얼마를 모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결국에는 이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고 뭐 부동산을 사서 재산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게 다 저축의 행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하여 그러니까 모아둔다라는 그런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투자라는 것과 이게 저축이라는 것과 그렇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있고 어떻게 돈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조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다들 뭐 투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지수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해줘요. 일단 돈부터 모으라고. 근데 또 사람들이 돈 모으기 싫어하거든. 왜냐면 돈 모으는 과정은 좀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300만 월급 받았어. 10% 용돈해. 나머지 다 저금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공과금 이야기 나오고 뭐 월 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은 그 고정적인 지출을 최대한 줄이라고 해요. 이 고정 지출을 또 뜯어보면
전부 다 고정지출로 할 만한 품목이 아닌 게 되게 많아. 일단 첫 번째 넷플릭스 구독권, 두 번째 쿠팡, 그 다음에 비싼 휴대폰 쓰고 비싼 요금제 쓰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또 뭘 해야 할까요? 굳이 이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데 꼭 자가로 이제 해가지고 출퇴근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유류비죠, 유류비. 그리고 뭐 이상한 정기적인 모임, 뭐 회비, 뭐 만났을 때 어떤 뭐 뭐랄까 사회생활 하면서 들어가는 뭐 돈 쓰는 행위들 뭐 이런 것들 자자자잘하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나가죠.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약간 극단적으로 가려는 그런 모션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 어떤 극단적인 말을 하냐면, 내가 돈을 모으겠다. 그럼 그냥 안 써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먹고 살 정도만 돈을 쓰고 돈을 안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 식사 해결할 수 있으면 웬만한 건 해결하고 오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뭐 도서관을 가서 책을 본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은, 그러면은 돈 쓰는 시간이 줄어요, 줄어. 그리고 사회생활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은 그것도 문제긴 한데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같은 경우도 그냥 꼭 필요한 만남만 조금 가지고 나머지 약간 불필요한 그런 만남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땐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일찌감치 인간관계에서 좀 접어라, 필터링을 좀 해라, 이렇게 말을 조금 하긴 해요, 주변에. 근데 이걸 듣고 과연 그 사람들이 실천을 할까? 안 합니다. 절대. 절대 못해요. 이게 진짜